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시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신 왕기철 명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왕기철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왕기철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간에는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심청가 이수자이시자 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왕기철 명창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왕기철입니다. 본교는 1960년에 개교를 해서 현재 64년째 접어든 아주 명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히나 우리 것의 소중함, 우리 전통예술의 소중함, 그런 교육을 하는 그 기관으로서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그 향사 박규희 선생님 또 뭐 당대 최고의 명창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이 뭔가 교육의 어떤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그 학교를 개교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졸업생을 배출하고 명의 명창, 명무 또 명연기자들을 배출한 아주 최고의 학교입니다. 네. 이제 본인 소개보다는 학교를 먼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교장으로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뭐 무형문화재, 또 당대 명창, 판소리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있으시더라고요. 판소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판소리는 16살 때 16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조기교육에 비하면 늦은 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6살 때 좀 빠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16살 때 이제 향사 박규 선생님께서 가해금 병창의 국가문화재이셨는데 네. 그분께서 남자 제자를 하나 키워야 되겠다. 아하. 아마 여자분이 워낙 많았던가 봐요. 남자는 없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옆에 지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자꾸 오셨습니다만 우리 왕기창이라는 셋째 형님이 계시는데 예. 그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간 열차를 탔죠. 그때는 뭐 10시간, 12시간 막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향사 박규 선생님한테 요즘 말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오디션을.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흥얼거릴 정도의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까 났네. 지금은 아주 잘하지만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그거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좋다. 가자. 바로 테스트 합격. 예. 픽업을 하신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선생님 뒤따라서 가서 어떻게 보면 국악하고 첫 인연이 네. 사실 된 거죠.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확 바꿔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16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몸을 담그셨지만 네. 그 전부터 약간의 관심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돌아가신 셋째 형님이 네. 이미 그때 인간문화재이신 박초월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창 선생님이 제자였어요. 네.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활하셨는데 형이 먼저 했죠. 그러니까는 형이 하고 있는 소리다라는 정도이지 뭐 제가 뭐 무슨 큰 관심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요즘에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이런 쪽에 그냥 시골에서 뭐 라디오 듣고 할 수 있는 게 트로트 정도여서 트로트 쪽에 이렇게 좀 노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국악하고 인생이 이렇게 또 인연이 되고 이랬다는 게 참 지금은 그래 또 오늘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맙죠. 감사하고. 이게 이제 판소리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왕가네. 네. 왜냐하면 왕씨 성을 가지신 분 중에 명창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선 왕기철 명창님이 계시고 또 동생이신 국립민속국악원장의 왕기석 명창이 있고 네네. 또 따님 역시도 국립창극단에 또 와 있단 말이죠. 구성원이 다 이렇게 명창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팔자 소관인 것 같아요. 팔자 소관. 네. 운명이었던 것 같고.
셋째 형님의 영향으로 하면서 이제 저도 들어왔고 네. 또 동생도 우연찮은 게 사실 동생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시골에서 하지만. 그래서 법대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좋겠더만. 느닷없이 무슨 소리 한다고 국립창단에 이렇게 연수생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동생한테 말렸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사가 너는 오히려 공부 잘하니까 그냥 공부를 해. 하지 마. 하지 마 했는데 네. 동생 인생도 팔자성환이라 이렇게 참 남해성이라는 명창을 만나서 이렇게 소리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왕가가 사실은 성이 휴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인 왕기성 명창이 국립창단에 먼저 들어가서 또 주연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교직에 있었고 네. 국립전통 이제 현재는 이 학교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 교사로 몸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동생이 무대 서고 또 예술가는 무대에 서봐야겠다는 그 욕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학교를 딱 그만두고 국립창단에 시험을 봤죠. 그렇게 해서 제가 99년도에부터 전주대사습 명창부를 이렇게 도전을 했고 드디어 2001년에 제가 대통령상을 받고 그리고 2005년에 왕기석 원장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전주대사습 역사상 형제명창이 이렇게 대통령 둘이 나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고 형제명창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또 저도 또 예술이 좋은가 봐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국립창단에 정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왕윤정이라고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창을 배우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많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판소리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첫 선생님이 가야금 병창의 국가문화재 그때는 무형문화재 대신 네. 이시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야금을 뜯으면 소리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기초도 너무 없고 네네. 마치 요즘에 피아노 바로 초보자한테 피아노 치면서 노래해봐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되나요? 손 따로 소리 따로죠. 그래서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네. 처음 기본적인 거 없이 바로 하려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힘들었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또 선생님 앞에 가면 굳잖아요. 몸이 그렇죠. 딱 굳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평상시에. 그래 놓으니까 그게 좀 속상해서도 좀 막 이렇게 좀 눈물도 스스로 훔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전주 대사습을 삼수를 했잖아요. 99년도부터 도전해서 삼수를 처음에 나갔을 때 차하 3등을 주고 그 다음에 2등을 주고 이제 마침내 장원을 받았는데 삼수 과정이 사실은 한 대회만 준비를 3년간 한다는 게 사법 시험 준비하듯이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국립창단에 몸을 담고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목이 결절이 온 거예요. 목이. 그러니 사실은 소리하는 사람이 성악가가 목에 결절이 오는 것은 이거 치명적이죠.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6개월간 소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창으로서 소리꾼이 소리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 학사 1호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보통은 이 판소리라는 게 예전에 우리 영화 서편제에서도 보지만 누군가의 스승을 따라가서 스승한테 다 전수를 받고 나오면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대학을 또 가서 이 판소리를 전공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우리 선생님 대에는 어떤 그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환경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우리 소리 한 길을 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소리도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것도 함께 겸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판소리를 뽑는 대학이 그렇게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마침 한양대에서 이게 공고가 났걸래.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가. 그래도 대학도 졸업하고 실기와 이론을 겸비하니까 나와서도 정말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직업을 가져도 이론적인 바탕이 되니까 또 설득하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교사 생활을 한 13년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판소리가 그냥 뭐 하나의 주류로 딱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네. 계파가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나눠서 판소리는 동편제와 서편제라는 게 있어요. 영화로 본 서편제. 네. 서편제. 이제 지역적인 구분도 있지만 지역적인 구분으로 보면 이렇게 전남 이 남원 구례 요쪽을 이제 순창 요쪽을 동편제 이렇게 비유하고요. 저 광주 보성 나주 이쪽을 이제 서편제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분류를 하는데요. 네. 소리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편제와 구분이 물론 동편제에서도 슬픈 대목이 없고 이러지는 않는데 비교적 소리를 하면 좀 대마디 대장단에서 쭉쭉 피어서 남성적이에요. 힘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건 우리는 식임새라고 하는데 테크닉적인 것이 별로 없고 근데 그에 반해서 서편제는 그런 어떤 식임새 테크닉적인 게 상당히 많이 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슬픔 대목이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동편, 서편을 같이 동시에 다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소리하는 아마 소리꾼들도 네. 또 교육하는 우리 학생들도 동편, 서편은 구분 없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야 어떤 공연을 할 때 현장에서 그게 바로바로 어떤 째를 할지 모르잖아요. 서편이 할 수도 있고 동편이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노래를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으시면 혹시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나? 가장 좋은 대목이 저는 두 가지를 저는 항상 그러는데요. 하나는 참 장애인이든 누구든 희망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신봉사 눈 뜨는 대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흥부처럼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시기죠. 너무 힘들죠 모두가. 그런 분들한테 희망의 그 박을 타서 희망을 드리는 이 대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은 흥부 와중에 좀 복 받으시라고 박 좀 타서 로또 하나 맞으시라고 그런 박을 좀 타보겠습니다. 예.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고남이 도로 수부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개돈이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개돈이 도로 하나 가득 피어내고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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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그저 꾸역 나와서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흥보처럼 부자 되세요. 얼씨구 하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많이 가서 공연을 보게 되면 뭐 짧은 대목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대목씩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완창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길죠. 네. 사실은 짧게는 흥보가 같은 경우는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춘향전 같은 경우는 8시간 반까지. 8시간 반. 누파에 따라서 조금의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2시간 반 콘서트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사설 다 외워야 하잖아요. 보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본이 없으니까. 대본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서
거기에서 이제 북치는 고수라고 그러죠. 네. 북치는 사람과 소리하는 사람이 2인이 그런데 어쨌든 판소리하는 소리꾼이 거기서 관객한테 어필하고 이해시키고 네. 또 공감을 얻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동을 시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설은 또 이게 외우고 있어야 외워야 되고 네, 네. 또 이 동작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는 이제 우리 판소리에서는 너름새, 발림 이러는데 그것도 해야지. 또 상황에 따라 춤도 춰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소리는 기본이지만 또 연극적인 일은 뭐 어떤 그 춘향이가 말이야, 아니면 얘 춘향아, 뭐 이런다든가 네. 방자야 이런다든가 이런 연기적인 것까지 동시에 해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는 명창들도 그렇고 저도 4시간 정도까지 해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거 도전입니다. 이거 자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완창하시고 나서 아마 컨디션이 상당히 좋을 때만 해도 쉽지 않은 게 완창인데 네네. 보니까 2021년도에 좀 힘드실 때도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국립극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역사가 있어요. 완창 판소리라는 무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02년에 네. 한농선이라는 명창 선생님한테 공부해서 제가 흥보가를 완창 무대를 거기서 잘 마쳤어요. 어허. 너무 잘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만 20년 만에 국립극장에서 완창 무대를 다시 하자. 흥보가를 했는데 네. 3월 달에 했는데 준비를 너무 잘하고 이게 마지막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상도 잘 남겨놓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서 건강관리도 정말 잘한다고 조심조심하고 마스크 반드시 끼고 이랬는데 이상이 그날 당일날 네. 자고 났더니 목소리가 이상하게 확 갔어요. 목소리가 갔다는 건 목이 갑자기 이상한 거지. 네, 소리가 소리가 안 잘 안 나오는 나오는 거지. 거지. 네. 표도 너무 많이 팔았다고. 우리 입장에서 더 많이 나갔다고.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공연을 어렵게 정말 어렵게 했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참 1부로 마치고 2부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했어요. 뭐 진땀 흘리죠.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했던 목소리가 아니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테크닉이 뭐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진단 키트를 또 한 번 해봤더니 2줄이 딱 뜨는 거예요. 확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확진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아쉽고 참 속상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난 작년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 한 번 뛰면 몇 킬로씩 못 빠진다고 네네. 하는데 혹시 완창하면 뭐 1kg, 2kg 빠지죠.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힘을 써야 하잖아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1kg, 2kg는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고 나면 잘 먹으려고 하죠. 잘 먹고 일단 그리고 목에 무리가 너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물, 또 목에 좋은 걸 가능하면 먹으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이 판소리의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판소리의 매력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시청자분께 이제 판소리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판소리의 매력은 서양의 오페라처럼 우리 인생의 즐거움, 희노애락이죠. 네.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같이 흥겹게 또는 슬프고 어떤 화나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소리도 하고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걸 하면서 관객들한테 어필하고 그게 바로 판소리의 종합예술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얘기들을 우리 주변의 얘기를 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판소리 듣는 분들은
현장에서 좀, 좋아? 얼씨구 잘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아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 큰일 났네. 이렇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좋다! 이렇게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게, 관객과 소리꾼과 함께 어우러지는 게 이게 큰 매력이고 장점이지 않을까. 네.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은 소리는 힘들어 이렇게는 말은 편하지만 힘들어 정말 힘드네 어쩌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맞아 그래 참 마음이 이렇게 좀 가슴에 뭔가 아련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연을 보다 보니까 추임새를 넣는 대목이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면 언제 좋다, 얼씨구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약간 힘드시는 분이 계신데 언제 해야 됩니까? 많이 있죠. 그런 네. 분들은. 그래도 우리 앵커님은 그래도 귀명차인 거예요. 네. 근데 소리하면서 치는 장단들 있잖아요. 네. 멋이 어쩌는디 딱 그러면 얼씨구 이럴 때 넣어줘야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소리 하는데 어이 잘한다 이러면 소리를 방해를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도 네. 취임새 해주는 게 그 소리판에서는 네. 그 공연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